안녕하세요, 입질의 초대입니다. 모처럼 또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촬영 날짜가 4월 7일 일본산 참돔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된 일당들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들이 10개월간 불법 유통한 일본산 참돔이 무려 35톤, 화라차의 한 70대 분량에 해당이 되고요. 이 양은 무려 57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주로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도 일대죠. 횟집, 식당, 심지어 대형마트, 호텔에 이르기까지 총 110여 곳에 들어가서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판매된 일본산 참돔으로 약 5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네요. 이 참돔을 주로 취급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평소에는 국산 참돔보다 일본산 참돔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본산 참돔을 국산으로 속여서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재작년이었을 겁니다.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됐잖아요.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득 키워놨던 참돔들이 공중에 붕 떠버립니다. 이 물량은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내수용으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만만한 우리나라에다가 헐값에 판매가 된 것이죠. 그 시기에 들어왔던 물량들은 국산보다 저렴하게 판매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회를 조금 아시는 분들 또는 횟집 사장님들은 딱 봤을 때 저게 일본산이다 아니면 국산이다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외관에 차이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요 이따가 영상 말미에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일부 국내 양식장에서는 이렇게 큰 참돔도 키우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직접 가서 뭐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횟집 사장님들도 속아왔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업체 대표 4명이 구속이 됐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일어난 사건이고, 시장에 가면은 아직까지도 특히 이제 가리비죠. 일본산 가리비가 일본산 수입 수산물 중에 가장 많은 수입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원산지 일본으로 표기하고 판매되는 업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적잖은 곳에서 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누락해서 판매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원산지 표기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품목을 떠나서 무조건 원산지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일본산임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판매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일본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입니다. 왜? 중국산도 사실 품질 논란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일본산은 품질 논란보다는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왠지 일본산 수산물을 먹기는 꺼림칙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민이 알게 모르게 입속으로 들어가는 게 일본산 수산물. 그만큼 우리는 모르고 먹어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분 특별한 기념일일 경우 호텔이나 고급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제공된 그 가리비 있죠. 일명 참가리비. 참가리비가 물론 이제 강원도에서도 일부 길러지고 유통이 되지만 90% 이상은 일본산이란 말이에요. 그걸 일일이 우리가 확인하고 먹나요? 확인 안 하죠. 멍게 좋아하시는 분들, 그 횟집에 스키다시라고 해서 반찬으로 좀 나오잖아요. 겨울에 국산 양식 멍게가 잘 유통이 안 됐답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는 뭘로 대체가 되느냐? 대부분 일본산 멍게죠. 이거 우리가 일일이 원산지 어디에 확인하고 먹나요? 아니죠. 후쿠시마 원자 사태가 일어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본산 수산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먹어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 3월에 일어났어요. 참돔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총 수입량을 제가 조사해 왔습니다. 이건 이제 식약처에서 밝히고 있는데 22,497톤이 수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수입량이 대폭 증가해서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무려 4,477톤이 수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양한 곳을 통해서 다 우리 입으로 들어왔어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저 인터뷰를 하면은 일본산은 싫어한다고요. 모순이죠, 약간. 물론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결국에는 이토록 우리 국민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불신을 하니까 적잖은 상인들이 일본산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판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이게 되면은 엄청난 벌금 또는 구금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표기를 누락하기 때문에 이 역시 위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상인분들도 그렇고 유통업자분들 양심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고 팔자고요. 지금부터 저 일본산 수산물 얼마나 안전할까? 방사능 있을 확률이 얼마 될까? 팩트만 따져보도록 하죠.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 중 가장 많은 수입량을 차지하는 것이 가리비가 되겠고요. 참돔을 비롯해서 일본산 양식 화로가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면 방어도 있겠고요. 줄무늬 전갱이도 있겠고, 돌돔, 강담돔, 무수히 많은 품목들이 있습니다만 이들
화로 핵감들 도대체 어디서 길러지는가? 사람들은 일본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한국과 일본의 경계는 누가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든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 방사능이라는 물질은 언제부터 인간이 정해놓은 이 국경을 따라서 흐르던가요? 바다에도 국경이 없듯이 방사능이 타고 다니는 공기의 흐름에도 국경이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일본이란 나라 여러분 지도 펼쳐보시고 한번 보세요. 저 위쪽 고위도에 있는 북해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남단인 오키나와까지 엄청나게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일본이란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사능이 터진 곳은 어디죠? 일본 동북부에 있는 후쿠시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후쿠시마 현은 물론이고 그 주변 8개 현에 대해서 수입을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일대에서 나는 모든 농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모든 식품을 전면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현재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아예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일본산 수산물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산이 되는가? 대부분 이 지도를 보면요, 이쪽 지역에서 무려 1100km나 떨어져 있는 규슈 시코구 지역에서 대부분 양식이 된다. 네, 오히려 부산이랑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남부지방에 형성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생산되는 수산물들이 대부분 난류성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따뜻해야지만이 잘 크는 어종들. 그래서 얘들은 후쿠시마 쪽에서 길러질 수가 있다 없다? 길러질 수가 없어요. 양식이 안 됩니다. 멍게나 가리비 같은 이제 북해도에서 찬물이 잘 자라는 애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가 먹는 화로 어류는요, 이 남부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오는 해류가 대만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 해류는 이 남부지방을 통과해서 일본은 후쿠시마를 거쳐서 태평양 쪽으로 빠지고요, 일본은 부산 그리고 대한해협을 통과해서 동해로 나가겠죠. 결국에는 일본산 화로 양식이 되고 있는 이쪽 지역을 통과한 물들은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 물이 만약에 방사능에 오염됐다 그러면은 국산 수산물도 무사하지는 못하겠죠.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매 분기마다 동서남의 수신별로 방사능을 체크하고 있는데 2011년 이전과 이후로 나눴을 때 수치상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는 점. 또 하나는 식약처에서는 매일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산도 예외는 아니에요. 모든 품목에 한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리포트를 작성해서 결과를 올리고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 국민도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열람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 상세 페이지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죠. 식약처가 검사해서 올리는 거를 어떻게 믿냐라고 하신다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국가 또는 국가기관 관련 부처에서 하는 일을 애초에 불신한다면 한도 끝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물론 반일 감정 때문에 방사능 여부를 떠나서 일제품 자체를 사주지 말자라고 그런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야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면 될 것이고, 남한테 그거를 강요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할 몫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분명히 이제 그래서 뭐 일본산 방사능 덩어리 수산물을 먹으란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댓글이 분명 달릴 거예요. 저는 궁금합니다. 오히려 지금 10년 좀 넘었잖아요.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은 방사능 논란이 있을까? 30년, 40년이 지났을 때도 지금과 같은 논란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 고작 10년이 지난 거 가지고 제가 이렇고 저렇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이제는 지난 10년 혹은 그 이상 동안 이어진 정황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일본산이 싫다면 할 말이 없지만 방사능은 일본자 들어가는 식품에만 오염시킨다는 이분법적인 편견이나 사고방식에서는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현재까지 있었던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일본산 오공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나는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일본산은 먹기 싫어, 그러니까 피하는 법 좀 알려줘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원산지를 표기하고 파는 집이라면 그만큼 쉽겠지만 그래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조에 있는 참돔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크기를 봅니다. 전반적으로 평균 크기가 국산보다 좀 커요. 일본산은 3kg에서 3.5kg
이상으로 키워내서 유통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완벽하게 구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2kg짜리 미만일 때는 크기만으로는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3kg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국내 참돔 양식장이 대부분 통영에 몰려 있는데 출하를 계속 미루다가 어느새 훌쩍 커버린, 그쪽에선 재고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얘들 사료만 축내고 계속 크면서 3kg 이상 크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이건 결정적인 차이인데 빛깔이 다릅니다. 일본산 참돔은 양식장 환경을 어떻게 하냐면 위에 검은색 차양막을 씌워서 기르고 수심도 20m 이상 떨어지는 해양 가두리 위에다가 가둬서 기릅니다. 얘들이 수심 깊은 데 머무르면서 햇빛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료에 있는 아스타잔틴, 붉은 색소의 발색이 좀 더 잘 된다고 봐야 돼요. 색깔이 자연산처럼 선홍색을 띱니다. 선홍색을 띠다 보니 상대적으로 촘촘히 박힌 이 파란 다이아몬드 문양이 잘 보이죠. 자, 국내산은 굉장히 거무튀튀하잖아요. 이게 이제 햇빛을 받아서예요. 국내산도 잘 보면 다이아몬드 박힌 게 보이는데 등 쪽에 빛깔이 검붉다 보니 자세히 봐야지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일식업계에서는 일본산 참돔을 많이 선호하죠. 손님들이 또 예쁘다고 좋아하고, 또 크기가 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해체를 해서 수송해서 팔기 용이해요. 또 업계 사람들 얘기입니다만 맛과 품질에서도 일본산 좀 더 뛰어나다고 하니까요. 떠져 있는 거 봤을 때는 사실상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일반인들이 아무리 눈썰미가 좋아도 정확하게 판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만 그 대략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조금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일본산 참돔을 떠나서 제발 좀 원산지 표기하고 속에서 팔지 맙시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